변호사님들은 그러면 다 말씀을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선입견인가요? 제가 그 반대인데요. 저는 사실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그거를 또 텍스트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기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되면 모든 게 텍스트니까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도 그 텍스트고 저희가 읽어야 하는 것도 텍스트니까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가 좀 나름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변호사 막상 되고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막 엄청 유창하게 얘기해야 하고 그 얘기하는 그 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글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글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잘 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근데 변호사한테 만약에 하나의 능력을 꼭 골라야 한다고 하면 글을 잘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려하고 논리적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게 한국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변론주의, 그 정도의 변론주의는 아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진짜 변호사가 검사도 막 말빨로 제압하고 거기 있는 청중이나 판사들도 막 눈물 쏙 빼게 하고 좀 영화 드라마와 현실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재판이 보통 5분 단위로 한 사건이 잡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5분 동안 재판장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짜증이 나시죠. 왜냐면 뒷사건이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사건에 배당된 시간이 굉장히 짧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좀 되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서면으로 남겨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진술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진술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판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변을 자랑할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판사분들은 이미 법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쇼잉을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됐고 서면으로 제출이 돼 있나요? 증거 제출됐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타다닥 판단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방청객분들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드라마들이 워낙 변호사님들이 자문 같은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요즘 드라마 봤을 때 이거 저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오그라든다.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사이에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나요? 어떤가요? 재판을 하다가 아직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변호사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판사 개인을 존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재판부를 존경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서열이 존재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셔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사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친구들 만날 때 판사 있고 검사 있고 하면 그냥 다 직장인이죠. 네, 그냥 직장인이죠. 직장인.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네. 사법연수원에 다 같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럼 이제 10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뭐 200등까지는 판사 지원을 많이 하고 200등에서 뭐 3, 400등까지는 검사를 많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서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로스쿨 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1등부터 몇 등까지가 지원하고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에 따른 서열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사는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판결은 어쨌든 판사가 하는 거니까 왠지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에게 좀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잘 보인다기보다는 네네. 판단을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판단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캐치를 해내려고 노력을 하죠. 어쨌든 역할이 저희는 변론을 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읽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즘 이렇게 법조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 직종 중에 어느 직종이 요즘에는 인기가 제일 많아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네. 정말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을 다니다 보면 네.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에 그 실무 수습을 나갈 기회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한 번씩 나가보고 근데 이제 실습 나가서 이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거 내가 생각하던 법원이 아니다. 저희 동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 차분하고 네. 약간 앉아서 이렇게 서면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법관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좀 약간 정의감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검사 쪽 네,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변호사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세 직종 중에 수입 차이가 있어요? 판사와 네. 검사는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니까. 네. 되게 어깨가 아시죠? 네, 결국 빚 좋은 개살구네요. 연금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퇴근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보다는. 그러면 또 변호사가 되면 혹은 뭐 판검사가 되면 마담뚜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본인들은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 결혼을 워낙 일찍 해서 없었고. 저희가 다 빨리 그러네요. 네. 저희 빠른 결혼이 아, 또 빨리 특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가 늦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정보력이 약하신 마담뚜들은 가끔 아, 연락을 한줄 모르고. 주시거든요. 저랑 로펌 했을 때 절친이었던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지방으로 처음에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해서 딱 간 그날부터 그 동네에 이제 유명한 방송국에 있는 뭐 아나운서라던가 이런 식의 소개가 계속 들어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서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지방의 경우에 아직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법조계가 그러면 아직도 결혼 시장에서는 인기가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여성 변호사도 그런가요? 원래 고학력 여성은 인기가 없는 거. 예전부터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세요? 네. 그 이제 내가 네. 결혼할 때 네. 로펌 변호사고 네. 집에는 한 새벽 2시 너무 좋죠. 진짜?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됐다. 누구를 연락을 그러면 됐다. 아, 일반적으로는 남성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사람 나름이긴 할 텐데 막 아주 선호되는 것 같지.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로펌 부서에서 MT 같은 걸 가면서 이제 비서들이랑 변호사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비서들 중에서도 나이 어린 비서들은 네. 로펌 변호사 별로다. 집에도 늦게 오고 자기 챙겨주지도 않고 별로다 이랬고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집에도 늦게 오고 너무 돈만 좋다. 벌고 너무 좋다. 본인들이 현장에서 겪으신 아니면은 뭐 그런 법조계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거는 좀 오해인데 일반인들이 너무 우리를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뭐만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고소할 것 같은 느낌. 네, 어디 가서 예를 들어 그냥 소비자로 단순한 네. 컴플레인을 해도 혹시나 저쪽에서 변호사라는 걸 아는 경우와 네. 아닌 경우가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네. 뭐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우요? 원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혹시나 원칙대로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 삼을까봐 그게 좀 오히려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뭐 거래할 일이 있어서 부동산에 갔을 때 어떨 때는 변호사인 걸 밝혀야 이제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을 땐 밝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사실 계약을 잘못해서 계약금을 원래 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변호사가 아닌 척 하면서 제가 잘 몰라서요. 우기기. 진짜 실제로 제 선배도 가서 제가 사실 계약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 잘못했는데 제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손해도 많이 보는 직업이네요. 모든 거를 다 법적으로 하실 것 같고 철두철미하실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변호사들 중에서도 네.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해요. 변호사님 네, 사기를 뭐 본인들이 검토하는 계약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히 보는데 이거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봐야 될 계약 문구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하고 투자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보통 이제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예. 어쨌든 변호사도 사람이다. 예. 판사님들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 직업병?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PD일 때부터 직업병인 것 네네네. 같은데 이렇게 사소한 어떤 문서를 봤을 때 자꾸 오타를 잡으면서 비문을 막 고치고 그쵸. 자막 잘못 나가면 큰일 나니까. 네, 저는 또 이제 라디오 PD면 원고를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매일 원고를 막 고치던 거에서 이제 네네. 변호사가 되니까 정확하게 고치는 것까지 생겨서 음, 굉장히 막 빠르게 이걸 잡고 있어요. 어, 이러면서. 글씨를 보면 안 되겠네요. 글자를 피해야 아, 되겠네요. 그래서 변호사들 중에서 네. 쉴 때 이제 PD들은 쉬는 시간에 책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쉴 때 활자를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한다고 네. 아니면 뭐 가게를 차렸다고 그 주변에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워낙 그런 사건들을 많이 그쵸. 접하시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예,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너무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 네. 얘기 듣지 마라. 맞아. 그러면 무조건 일단- 보수적으로 네, 판단해요. 무조건 보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작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사건이 터지면 변호사 친구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항상